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란 말이 있습니다. 찾았대요? 자, 얘를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상그림, 상도표, 상평형도 되게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사실 자연과학 용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명확한 전문 용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해석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고요. 여러 가지로 번역하니까 요거 이렇게 번역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뭐 하는 거냐? 그럼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선 첫 번째 실험 장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이런 장치를 뭐라고 해요? 오호, 이런 장치를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하죠. 피스톤. 피스톤. 어떤 속성의 그릇이죠? 닫힌 그릇이죠. 즉 열린 그릇에서는 상도표라는 게 정의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닫힌 그릇이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피스톤 안에다가 어떤 순물질을 넣겠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그 순물질 중에서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있는 물질, 예를 들어 H2O를 넣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이때 PEX가 뭡니까? PEX 외부 압력입니다. 이 외부 압력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런 장치는 뭐 일종의 에어 컨디셔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온도 컨트롤, 템퍼러처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는데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겁니다. 그러면 이 온도 역시 가변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에 순물질을 넣고 고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고온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저온으로 만들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뭘 하겠다는 거냐? P, T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압력을 바꿔볼 수도 있고 온도를 바꿔볼 수도 있고 알겠죠? 하나만 바꿀 수도 있고 둘 다 바꿀 수도 있고 무슨 말이겠지? 여러 가지 경우에서에 대해서 온도하고 압력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상태. 상태가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상태를 기록하는 겁니다. 뭐만 아시겠죠? 저 상태들을 기록한다. 혼이혼,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의 기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이 안에 예를 들어 누구를 넣어놨다고요? H2O를 넣어놨다고 칩시다. 왜 하필 H2O냐? H2O는 우리 주변에 흔해서 H2O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우리 모두는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H2O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압력을 마구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압력하고 온도가 둘 다 동시에 변하면 제어하기 쉽겠어요? 헷갈리겠어요? 헷갈리니까 우선은 원 ATM으로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 ATM으로 딱 고정을 한 다음 이제 온도만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성현아 오케이? 자, 그러면 온도만을 변화시킨다 라고 할 때 이 온도를 예를 들어 영하 20도로 뒀다고 치자. 영하 20도.
그럼 잘 봐. 이거 일기압인데 안에 영하 20도야. 여기 H2O는 내 눈에 뭐로 보일까? 얼음으로 보일 거 아니야. 자, 일기압이고 영하 20도인데 얼음이다. 뭐 되게 이상한 얘기 하는 거야? 완전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지? 그럼 여기에 꽁꽁 얼어가지고 딱딱해져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영하 20도 조건에서 얼음으로 보여요를 여기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바로 편의상 색깔로 표현해보자. 파란색 점땡이는 고체, 노란 점떼기는 액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빨간 점떼기는 기체. 알겠죠? 그래서 얼음과 물과 수증기를 저렇게 색깔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영하 20도에서는 내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아이스가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스였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그러다가 온도를 조금 높여서 영하 10도씨가 됐어요. 그래도 내 눈엔 여전히 뭐로 보이겠어요? 얼음으로 보이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온도를 올리다가 0도씨가 됐어요. 0도씨가 되면 내 눈에 뭐가 보이죠? 0도씨가 되면 내 눈에 뭐가 보이죠? 0도씨의 상황은 뭐냐? 계속 얼음이었다가 0도씨가 딱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깡깡 얼어붙었던 녀석 안쪽에 뭔가 반짝하고 뭔가가 말캉말캉하게 생겨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물이라고 하죠. 액체라고 하죠. 그래서 0도씨 상황에서는 얼음과 물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점 두 개를 같이 찍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가 보이니까 두 개 다 찍는 거죠. 그러다가 온도가 충분히 올라서 10도씨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기압의 10도씨다. 여기는 무조건 뭐로만 관찰되겠어요? 물만 나타나겠죠? 그럼 여기다가 물만 보여 라고 표시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다가 100도씨가 되었어요. 100도씨면 여기에 무슨 상태가 관찰될까요? 100도씨면 바로 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100도씨에서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뽀글이라니 수증기요. 그래서 100도씨에서는 물하고 수증기가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경우 점을 두 개를 같이 찍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가 온도가 100도씨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기압인데 온도가 110도다. 그럼 여기에 뭐만 존재한다? 100도씨를 넘어섰기 때문에 모두 기화하여 수증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수증기만 있다라고 점을 찍는 거지. 되십니까?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내가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10도 간격으로 그렸잖아요. 그럼 10도가 아니라 1도 간격. 좀 더 애를 써서 0.1도 간격. 더 촘촘 실험을 하면 여기에 있는 실험 데이터가 불연속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처럼 실험 데이터가 표현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음이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이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증기였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일기압에 대해서 쭉 데이터를 수집했죠? 그러면 사실 압력도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실험을 다시 이압 해가지고는
0.5기압에서도 실험하고 이압 해가지고는 1.5기압에서도 실험하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0.5기압으로 고정하고 저온 고온 1.5기압으로 고정하고 저온 고온 뭐가 나타나는지 쭉 뭐냐면은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0.5기압에서 뭐 예를 들어 얼음이 이 구간에서 나타났었고 그 다음 수증기가 그 다음 물이 이 구간에서 나타났었고 그리고 수증기가 이 구간에서 나타났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고압 조건에서는 얼음이 이 구간에서 나타났었고 물이 이 구간에서 나타났었고 그리고 수증기가 또 이 구간에서 나타났었다 라고 쭉 데이터를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럼 여러분 왠지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종이에다가 밑에 동전을 하나 넣고 연필로 삭삭삭삭삭 긁으면 어떻게 돼요? 아래쪽 그림이 딱 뜨죠? 뭐냐면 저압 조건에서 고압 조건까지 이 실험을 쫙 스캔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종이 너머에 있었던 어떤 데이터가 떠오르는 것처럼 데이터가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왠지 파란 선들만 나타나는 영역을 따로 묶어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빨간 선들만 나타나는 영역을 따로 묶어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노란 선들이 나타나는 영역도 따로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첫 표현한 것을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흔히흔 알겠죠? 현진 알겠죠? 계정 없다고 개뻥 치면서 구독도 안 하는 성인이 알겠죠? 그래. 끄덕끄덕 있어. 봐, 개뻥치기 맞아. 오, 진짜 성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네. 자, 그래. 민성 알겠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요 상도표는 당연히 물질에 따라서 똑같겠어요? 물질마다 다 다르겠어요? 이 모습은 물질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상도표는 완벽한 물질의 고유한 성격이에요. 마치 뭐처럼 지문이나 홍채처럼. 그래서 지문이나 홍채 인식을 통해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도표만 딱 봐도 이게 누군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도표를 작성하는 건 잘 봐요. 압력 바꾸고 온도 바꿔서 얼음인지 수증기인지 판단하는 건 이건 엄청난 고학력이 필요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보고 얼음이었어요? 물이었어요? 수증기였어요? 표시하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달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표를 작성하고 실험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매우 단순한 노가다의 모험이에요. 다만 이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쉽겠어요? 피곤하겠어요? 매우 피곤하다는 얘기죠. 요거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작성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 뿐인 거지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매우 노력이 필요한 어떤 실험이라는 얘기죠. 뭐만 알겠죠? 그래서 나도 처음 서울대 화학과 가서 이거 실험을 하는데 서울대 화학과의 가장 어려운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대 화학과의 가장 어려운 수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일반 화학 실험 수업이에요. 일반 화학이니까 몇 학년이 듣는 거예요? 1학년이 듣는 거죠.
그럼 처음 화학과에 들어와서 화학과의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학 원 수업은 내용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진짜 화학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노가다는 다 해보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줄게 이거예요. 이게 화학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학 원 수업은 무조건 언제 시작하냐면 5시 이후에 시작됩니다. 왜 5시 이후에? 5시면 대학 내의 모든 수업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학 원 수업은 5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저녁 먹고.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본 11시입니다. 11시에 끝나면 일찍 끝난 겁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시작해서 11시까지 계속 합니다. 좀 빨리 끝나면. 알겠어요? 그럴 때 시키는 실험이 이런 거 진짜 해봅니다. 진짜로 온도 올라가면 야 뭐야 얼음 뭐, 그다음 뭐야 물 막 이게 합니다. 진짜 시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점 하나하나 찍는 게 무슨 대단한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행위 속에서 학문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깨쳐보라고 일반원 실험은 이런 것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 없어요. 그러면 수업하고 한 11시, 12시 끝나거든요? 그럼 애들이 딱히 차도 대중교통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겠어요?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술 새벽까지 먹고 막 첫 차 타고 집에 가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합니다. 화학과에 가시면. 매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학과에 가면 일반화학 원 수업은 가장 힘든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힘든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하여튼 이제 요런 거를 옛날에 했던 막 기억도 나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상도표가 맹글어지는데 자, 이제 이 상황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다 지워도 되겠죠? 지우다. 후이샤. 지우사.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뭘 한번 해볼 거냐? 6.3의 상도표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도표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모양이 똑같다 그랬어요? 다 다르다 그랬어요?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다 다른데 그럼에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럼 그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일관된 설명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지금 언급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호연 왜 이래요? 아 그래요? 자 봅시다. 자, 조그만 것도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도표에 대한 보통의 해석 역시나 물질을 누구로 예로 들어 볼까요? H2O입니다. 저 녀석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H2O의 상도표 어디 있느냐? 뭐 사실 교재에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6 보이시죠? 54페이지 그림 16 찾았대요? 그래서 이 54페이지 그림 16을 토대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기가 조금 귀찮다라고 생각하면 그림 16에다가 내가 하는 필기를 덧그려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왜요? 민성아 왜요? 찾았어요? 현진 찾았어요? 그래 요거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대강 한번 길이 보면
오케이. 기본적으로 요게 H2O의 상도표 되겠습니다. 뭐 좀 스케일이 좀 웃기긴 하죠. 뭐 여기 0.006인데 여긴 1이고 218이고 막 이게 뭐 이게 너무 스케일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크게 개의치 마시고 그냥 저압, 고압, 저온, 고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기압 0도씨 뭘 의미하는 거죠? 1기압 0도씨 무슨 온도예요 0도씨가? 1기압 0도씨 0도씨를 무슨 온도라고 해요? H2의 경우 바로 그 유명한 정상 무슨 점? 어는 점. 어는 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자 0도씨 물의 어는 점. 자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매우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죠. 자 그러면 1기압의 100도씨 뭐예요? 1기압 100도씨 얘는 정상 끓는 점이죠. 그러면 알 거예요. 뭘? 0도씨보다 낮은 온도 0도씨보다 낮은 온도는 H2O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0도씨보다 낮은 온도는 0도씨보다 낮은 온도는 H2O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얼음이죠.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1기압인데 100도씨 넘어섰다. 이건 H2O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H2O가 1기압에서 0도씨와 100도씨 사이다. 어떻게 관찰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물로 관찰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H2O에 대한 대강의 물리적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고체가 발견될 수 있는 온도 압력 조건은 우선 1차적으로 요런 조건들에서 고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녀석들의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그 피스톤 안에서 얼음이 막 발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런 온도 압력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피스톤 안에 뭐가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발견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요런 온도 압력 요런 조건에서는 뭐가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수증기가 발견된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H2O를 토대로 상도표의 공통적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 깜짝이 첫 번째 요 전문 용어 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문자 P로 쓰고요. 대문자 P로 쓰고 뭐라고 읽냐면 number of phases라고 읽어요. number of phases. 자, 직역하자면 number는 개수고요. phase는 상태거든요. 상태의 개수? 이게 무슨 말이냐?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를 number of phases라고 하고 대문자 P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그래프상 면 영역 면이니까 영어로는 face 의 PT 조건에서는 number of phase가 언제나 1입니다. 자, 쓰시고 뭔 말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쓰시고. 자, 여러분 봅시다. 면이라는 말 알죠? 면.
그래프상에서 면이라는 얘기는 이런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역의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1기압에서 10도씨다. 얼음 관찰돼요? 피스톤 안에? No. 1기압 10도씨다. 수증기 관찰돼요? No. 뭐만 관찰되죠? 물만 관찰되죠? 1기압 10도씨면. 그러면 물이니까 관찰되는 상태가 몇 가지예요? 물만 있으니까. 관찰되는 상태 한 가지.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영하 10도다. 1기압 영하 10도다. 수증기 있어요? No. 물 있어요? No. 뭐만 관찰돼요? 얼음만 관찰되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또 넘버 오브 페이지가 1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상도표는 항상 이런 식으로 PT 그래프 상에서 어떤 면 영역의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온도 압력, 기체 한 가지.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액체 한 가지.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온도 압력, 온도 압력, 고체 한 가지만 관찰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항상 캐치해서 그렇겠구나라고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알겠죠? 이게 상도표의 첫 번째. 그러면 왜 여기서는 얼음만 관찰되느냐? 왜 여기서는 물만 관찰되느냐? 왜 여기서는 수증기만 관찰되느냐? 이유는 뭐예요? 왜 한 가지 상태만 관찰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nobody knows. 그냥 얘가 그런가 보죠.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요? 아까 피스톤 실험에서 무슨 이유를 따지면서 기록했어요? 눈에 보이는 걸 그냥 기록했어요. 피스톤 실험에서. 피스톤 실험에서 온도 압력 바꿔가면서 눈에 보이는 걸 그냥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거창한 물리학적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기서는 얼음만 관찰되느냐, 물만 관찰되느냐, 수증기만 관찰되느냐, 이유는 없어요. 이유 없이 그 정보만을 보여주는 걸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림에 이유는 없어요. 그림 자체를 보고 읽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얼음이다, 물이다, 수증기다. 됐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셜 끝났어. 이 또 자네? 성현 잘 거죠? 아까 졸렸죠? 그 유튜브 가입할 거죠? 진짜로요? 그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구독해 줄 거죠? 고마워요. 지금 성인이 표정이 매우 안 좋은데요? 바로 했어 방금. 성인이 지금 뭐 이게 방금 이랬어. 성인